부산에서도 온라인몰 활성화됐으면 좀 더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그 부산에 있는 그런 니즈들을 욕구를 충족했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면 33가지 중에서 지키지 않았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몰. 온라인몰 오픈이 11월 26일이었습니다. 11월 26일. 예, 끝날 때 다 돼서. 지금 2021년 4월이니까 11월 26일. 왜냐면 카드의 발행이었습니다. 카드를 왜 선불을 안 하고 체크카드를 해가지고 불편을 주냐. 자, 여기서 선불과 체크카드 뭐 저희가 사용할 때 일반적인 불편함이 있나요? 그런데? 당연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카드 은행 가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예. 그렇죠. 교통카드를 은행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동백전이 원래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지하철 카드처럼 어디서나 충전을 하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나이나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무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백전은 약간 부산 시민임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특히 이제 금융 소외자들, 파산을 했다거나 신용불량이라든지 그래서 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들은 부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가장 빨리 시작했던 2019년도 8월에 시작했던 동구 같은 경우, 동구 이바구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에서 나눠줬어요, 카드를. 거기는 은행이랑 결합을 하지 않고. 네, 구에서 나눠주고 충전은 뭐 새마을은행, 국민은행, 농협 어디든지 가서 충전을 다 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지역 카페의 본 모습인데 꼭 은행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앱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등기도 아닌 사람이 직접 배송하는 카드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야기시켰다. KT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KT 쪽에서 근데 제 질문하시기 전에 이분 자꾸 KT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KT 쪽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네. 왜 자꾸 그러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계속 한 회사 내왔는데 그 9명 중에 거기 2명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죠.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과정은 공정해 보입니다만은 내용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런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는데 유권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 유권자가 투표하면 결정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선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유권자는 유권자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나는 유권자 있다. 제가 궁금한데 질문하고 계신데 우리들끼리 이야기해보면 유권자 자격이라는 걸 전 처음 듣네요. 이게 특정사에 편향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위험성이 어떤 건가 하면 이렇습니다. 알죠? 한 사람은 한 개사에 최대점을 주고 한 개사에 최저점을 주고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만 높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돼 버리죠. 그렇잖아요. 수십억원이 걸린 수수료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수십억 원의 수수료가 걸린 문제라고 하나요? 사람이 2명 이상 들어갔다면 수십억 원의 수수료가 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 수수료 3억 8천입니다. 네? 한 사람은 최저 주고 한 사람 최저 주고 그 한 사람 이번에 운영 수수료 낙찰된 수수료 3억 8천. 조금만 높게 수십억이 주거나 낮게 주면 그게 결정이 돼버려요. 재택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얼마? 그게 한사가 KT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개인성을 주장. 그전에는 100억짜리였으니까 수십억이 나왔거든요. 배가 한 명이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삭제 제외해야 될 사람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면 그분들 가운데서 그 소위 말해 투표를 합니다. 옛날 번호표 뽑듯이. 뽑기를 누가 하느냐? 뽑기를 업체가 합니다. 업체가 뽑습니다. 업체가 자기들 뽑아놓고 자기들이 불공평하다 자기 손을 욕해야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손을 왜 욕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KT가 처음에 최초 선정이 될 때도 똑같이 사용됐던 방식입니다.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들 의견을 받으니까 시민단체, 개별 분야의 전문가 각자의 영역들이 똑같이 뽑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이제
투표 방식, 그 선정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거고 이제 점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신 걸까요? 떨어졌으니까요. 배용준 의원이 떨어진 건 아니신데. 배용준 지금 벌써 지금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배용준 의원이 80년부터 2010년까지 어디서 근무를 했겠습니까? KT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그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경력에 보면 KT 근무라고 해서 1986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했다고 지금 적어놓고 계시네요. 네. 뭐 자기 후배들이 떨어졌으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송 교수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경력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KT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애착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사심이 좀 남았나? 그러니까 KT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우리 KT 같은 느낌. 우리 KT.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고교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런 지금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수를 이렇게 막 줬냐라는 걸로 지금 이슈를 잡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참여연대는 그 옛날부터 그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동별제에 대해서 이슈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이슈를 제시해왔던 전문가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렇게 폄훼를 하면서 점수를 네 맘대로 줬네. KT를 싫어해서 점수를 그래 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누가 그 점수를 줬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비밀 아닙니까 근데? 자, 이야기가 조금 돌아가는데 일단 그래요. 그렇게 갑시다. 오늘은 일단 이분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만 가지고 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은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제 제 분야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송 교수님이나 정쪽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아는 분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드려도 일단 기본적으로 동백제는 잘 이해를 못하세요. 네 맞아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지역화폐의 개념과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개념이 완전 달라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괜찮은 사례가 있었다. 주로 이야기하는 브리스톨 사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스톨이나 이런 지역은 340만 지금 메가시티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같이. 그 25만 써 25만. 그렇죠. 예. 25만 30만 인까지 해서 50만 잡고 있긴 하는데 저희가 340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의 폭이나 개념들 그리고 공동체 화폐냐 지역 화폐냐 뭐 그 지류형이냐 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걸려 있고 거기를 다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만큼의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닐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일단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였던 거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게 참여연대라는 게. 그렇죠. 요거는 기사와 관련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와 관련한 이야기. 참여연대가 그 점수를 줬다는 건 도대체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는 비밀 누설 아닌가요, 그거? 공무원들의 비밀 누설이 아니면은 그게 기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능성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기사를 낸 게 KT란 말이죠. 그 KT 사보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보는 나오잖아도 제보를 KT가 했지 KT 말고 제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뉴스상에.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하는 사람도 KT 담당자입니다. 뉴스에서 국제신문 뉴스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KT가 직접적으로 이걸 했지. 그럼 부사시가 냈을까 이걸? 부사시가 자기들이 직접 이 뉴스를 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인 거죠. 억울한 쪽에서 뉴스를 내는 게 원래 정상 아니냐는 거지. 오케이. 예. 이거는 뭐. 그 취재를 담당했던 그 뭐 국제신문 기자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내용은.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명단이 그 공개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루트로 그걸 확인하게 됐는지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부산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평가했던 결과표를 보면 사람 이름하고 평가 점수만 나와 있지.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어디서 뭘 했고 그다음에 점수를 누가 이걸 얼마 줬고 이런 건 절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특정해서 이야기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 봐집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네. 그래. 검찰 우리 좋아하면 되겠지.